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일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에서는 격주 수요일 소울과 매주 금요일 나울통 코너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시각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비범한 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되고 있는 소울은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1년 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민주권 쟁취방송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되고 있는 나울통은 2020년 4월에 시작해서 1년을 넘겼죠. 하지만 방송 제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민 제작진은 담당 PD에게 기획과 제작의 전문성 부족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진행하는 단기 멘토링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멘토링이 단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은 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죠. 2,599억 원 중에 15억 원, 그러니까 0.59%에 불과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방송이라는 이상과 시민 제작진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담긴 현실사의 괴리는 상당해 보입니다. 오늘 시민 참여형 방송 네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나울통 멘터로 참여했던 임지혜 방송작가와 함께 해결책 모색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임지혜 작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혜라고 하고요. 나울통 멘토링에 참여해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울통 멘토링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멘토링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우연하게 PD님 소개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멘토링을 한다고 제안을 받았을 때 항상 저는 제작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작진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방송 관련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배우고 성장한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방송 취지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방송이라는 게 만들 때 되게 숨가쁘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방송 현장이라는 게 시간 넉넉하게 갖고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뉴스 같은 경우라던가 이런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쵸. 되게 금방금방 속보성을 좀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정말 만들 수 있을까? 그 시민 주도로 해서 모든 제작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를 시민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되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제작진들은 제작에 함몰돼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시민들이 만드는 이런 시민 중심의 방송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존 제작진들도 우리가 되게 함몰돼서 일을 하고 있구나. 새로운 방식의 이런 방송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 참여형 방송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울통이 벌써 50편 넘게 방송을 제작했는데 어떤 방송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특정해서 한 가지 방송보다는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직접 청년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되게 격식 없이 진행했던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웹툰 작가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 같은 문제들 그리고 국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국회의원들 국감이 진행될 때 기존 정치인이라던가 아니면 시사평론가들이 이런 국감을 관련해서 이제 평론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아니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국감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각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민 제작진이 방송 그 과정 준비할 때 보면요. 요즘 최근에는 새벽 2시까지 하는 열정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좀 쉬고 싶고 빨리 마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빨리 끝내고 어느 싶죠. 정도만 되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래서 자기 본업이 있는 시민들이 방송을 제작할 때 어느 정도 열정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했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방송에 종사하는 저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네. 더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보면서 되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기존에 있는 언론인들도 되게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방송이라는 게 늘 완벽하고 마음에 쏙 들고 막 이렇지는 않잖아요. 늘 아쉽기도 한데 특히 좀 아쉬움이 남았던 방송이 있다면요? 우선은 뭐 전체 한 편을 지적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멘토링에 참여를 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은 이 전문 방송인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본을 좀 읽는 듯한 느낌이 좀 많았고, 좀 약간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그런 것, 뭐, 수식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유머를 던지려고 하지만 그게 좀 짜여져 있는 게 느껴지는 것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의욕이 넘치시는데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구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희들은 방송을 또 시민들이 만들지만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들어오던 게 있는데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리면 좀 이 방송은 좀 약간 준비가 덜 됐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전문성이 부족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갖고 네.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더 정제가 되고 연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런 점은 점점점 방송이 진행되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민 제작진과 또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나울통 같은 경우에는 시사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섭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보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전문가들을 섭외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네. 되게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그냥 섭외라는 것이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분한테 연락을 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기에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하는 건데 네. 그거 자체가 저는 일반인인데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도 될까요? 이런 식의 약간 자기 스스로 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점들이 약간 근데 또 좀 안타깝기도 상대방에서도 했거든요. 명함 네. 달라고 하셔서 네. 명함이 아직은 시민 참여단이기 때문에 명함이 없잖아요. 난처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고 네. 저희가 지금 일반 제작진이지만 지금 공중파를 통해서 이렇게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제작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될 텐데 제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전문 방송인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극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또 울산 지역이 좀 전문가 집단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섭외하는데도 전화 연결이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쵸. 그런 점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네요. 시민들이 이런 한계에 계속 부딪힌다는 것에 대해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게 되게 필요한 시민수련 활동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기존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들을 관련해서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와야지 자연스럽게 순기능적으로 언론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냥 시청률, 청취율로 그걸 시민들의 생각을 그냥 그런 수치화된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사실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분들이 몇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민 참여형 방송이 늘어나면 그런 분들이 일종의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지?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약간 좀 시민 참여형 방송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런 시민 참여형 방송이 항상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거나 네. 아니면은 되게 변방 아니면은 시간대도 프라임 시간대가 아닌 정말 말하자면 좀 인기 없는 시간인 거죠. 그냥 네. 변방이나 좀 청취율이 낮은 그렇죠. 시간대에 배치가 네. 되는 이유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 또 실수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뭐 시민방송은 아마추어라는 한계가 분명히 좀 존재는 하지만 이 충분히 교육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런 방송이라는 게 전파를 타고 나가게 되면 지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편파성이 너무 치우치게 편파성을 가지게 된다던가 네. 아니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게 된다던가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시민 참여 방송이 좀 명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관들이 지원을 해주고 시민들이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펼쳐준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전문 자문단이 있어야 되진 않을까요? 네, 저도 전문 자문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기존의 뭐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갖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제작진들이 서로 의논을 경험이 있는 제작진들이 그쵸.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데 네.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논할 대상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 이 맞아요.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때로 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자문단들이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방송을 만드는데 네.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 같고 전문성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한편 라디오 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 입장에서 볼 때 아날로그 미디어 위에 세워진 이 공론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시민 주도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방송국은 방송국 자체 시스템 방송 만들기에도 조금 역부족인 상황,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있고 시민들은 또 자기의 생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저는 기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기관들이 단체들이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명목상에 그치다 보니까 되게 좁은 운동장에 열악한 시설에서 방송을 만들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고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거 퀄리티가 부족한데 이거를 꼭 배치를 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궤도에 오른다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민들 참여하는 방송이 충분히 콘텐츠로 역할이 되니까 방송을 해도 될 것 같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 시스템을 따라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는 좀 지금 언론 유관 단체들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울산 지역 청년계층 시민들과 지역 콘텐츠 기획에 좀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네, 저 우리 지역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이번에 사업에 함께 하게 됐는데요. 계속 진행 공모에 당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면 요즘에 방송을 보면 콘텐츠들이 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출한 방송을 또 여기에서 하네. 조금 재가공돼서 이 얘기를 다시 다루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검색을 통해서 그런 방송
또 전부 다 자료 조사를 통해서 기존 나온 보도를 통해서 다시 네. 재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그 자료 수집할 수 있는 반경이 좁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충분히 울산 지역만 살펴봐도 다양한 지역 관련해서 현안들이라던가,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지역 콘텐츠들을 되게 충분히 발굴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다 가다듬는 작업이 있다면, 네. 충분히 요즘에는 다양한 콘텐츠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기존 미디어 말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에 SNS를 이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되게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역 콘텐츠나 시민 참여형 방송 확대 관련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 나고 있지만 크게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송 관련 단체들이라던가 방송국이라던가 기존 제작진들이 이런 방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지역 콘텐츠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멘토가 있어서 정말 든든한데요. 오늘 시민 참여형 방송 4번째 시간 나울통 멘토로 참여했던 임지혜 방송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 그리고 아이유의 잔소리, 폴킴의 너를 만나까지 띄워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